전 세계가 두 남자의 주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각의 링 위에서 펼쳐질 전무후무한 명승부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SB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메이웨더 대 파키아오 세계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전설로 남을 명승부의 몫을 입힐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정일 해설위원, 황현철 해설위원, 그리고 권종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정일 위원은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를 몇 년 동안 주요 경기를 생중계해 오셨는데 네. 오늘 경기 정말 전 세계가 기다렸던 매치업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네. 자, 이 경기는 몇 년 전부터 한다, 안 한다,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런 경기였는데 네. 자, 선수 메이웨더, 파키아오도 긴장이 되겠지만 중계석에 앉은 저도 지금 몹시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특설 스튜디오를 마련했는데 아주 꽉 차 네. 있습니다. 황현철 해설위원은 굉장히 복싱 링 아나운서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오늘 경기를 많이 기다리셨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 경기가 있을 때는 대개 링 위에서 경기를 진행하곤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에서 그 세계의 대결을 기다리게 되니까 좀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정말 설렙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뭐 걸어다니는 복싱 대백과서전 복키피디아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변정일 해설위원은 복싱 애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WBC 벤텀급 세계 챔피언 출신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기를 치렀던 모습들을 모아봤는데요. 벤텀급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에서 호세피노 수아레스와 경기를 치렀던 모습인데 오늘 경기를 펼칠 매니 파키아오처럼 사우스포 왼손잡이 복서하셨어요. 네. 자, 감회가 좀 새로운데요. 네. 지금 보니까. 파키아오 못지않은 펀치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좌우로 두들기면서 호세피노 수아레스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키아오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경기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자, 그리고 92년에 펼쳐졌던 탈만 가르진 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수인데 프로 성장 과정에서 만났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경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프로 한 6차전 경기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에 지금 무너지는 장면 같습니다. 네. 스피드가 좀 있었군요, 저 때는. 그렇군요. 콤비네이션 블로와 연타가 그대로 꽂히면서 타르만에게 승리를 거뒀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복싱 애호가들은 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은 저 때보다 체급이 좀 올라오셔서 미들급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슈퍼웰터급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8체급 정도 상승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도국의 복서로 불리는 권종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제 아버지가 그 아마추어 복서이셨고요. 네. 저도 그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경기를 지켜본 이후에 한때 복싱을 꿈꿨습니다. 네. 예. 1987년 레너드와 해글러의 대결 이후 이렇게 복싱 경기를 앞두고 제 가슴이 뛴 적이 없었는데요. 무척 흥분이 됩니다. 하지만 승패를 떠나서 오늘 세계의 대결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네,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이 시간에 이번 승부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경기를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변정일 위원이 이 경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동서양의 최초로 열리는 빅매치고요. 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메이웨더의 방패냐, 파키아오의 창이냐. 방패와 창과 방패의 대결. 여기에 좀 전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황현철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 경기를 정의해보자면 복싱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메이웨더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완벽한 복서고요. 또 파키아오의 경우에는 복싱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러니까 복싱에 있어서만큼은 가히 신의 경지에 거의 근접한 그 두 전설의 부딪힘이기 때문에 오늘 대결의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이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 그리고 두 선수의 스토리를 쭉 취재해 오신 권종우 기자는 네. 이번 경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 영웅 대 수비 천재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스포츠 스타는 많지만요. 경기가 있는 날 모든 국민을 TV 앞에 모여놓게 하고 또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스타가 파키아오밖에 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비 그 천재는 많았습니다. 레너드 등 네. 천재는 많았지만 수비 하나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메이웨더처럼 수비를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시킨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비 천재 대 국민 영웅의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복서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이름들인데요. 영화 로키 시리즈의 모델이 됐었던 로키 마르시아노, 무패의 복서도 있었고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 슈가레이 레너드, 그리고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까지 정말 이 경기들을 지켜봤던 분들뿐만 아니라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전설의 복서들인데 이런 전설의 선수들과 오늘 경기를 펼친 두 선수를 나란히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 매니 파키아오의 경우에는 이미 무하마드 알리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그런 전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오늘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말입니다. 네. 다만 메이웨더의 경우에는
그 조금 더 힘든 도전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오늘 경기에 승리를 하고 지금 미들급의 최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겐나디 골로프킨 선수, 그 선수마저 뛰어넘는다면은 네. 아마 메이웨더가 알리 이상 가는 복싱 역사상 큰 존재로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스포츠 혹은 복싱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직접 보셨거나 혹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전설적인 매치업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누구나 기억할 만큼 인구에 회자됐던 전설의 명승부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자, 먼저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멀의 대결, 74년에 벌어졌던 대결, 일명 킨샤샤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경기인데요. 예, 그 유명한 알리의 로프와 도프 전법이 탄생한 경기죠. 네. 당시 포먼이 40연승 37KO였는데요. 힘 대 힘으로는 알리가 안 되기 때문에 7회까지 로프에 기대서 포먼의 힘을 뺍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8회에 역전시킨 경기죠. 자, 그리고 레너드와 헌즈의 대결, 1차전인데요. 81년에 이 대결을 기억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81년도 제가 이 경기를 보고 복싱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네. 이때까지 레너드가 점수로는 토마스 선수에게 뺏겼어요. 두세 점 지고 지고 있는 있었죠. 예. 입장에서 네. 역전 KO승을 이끄는 장면이었는데 이 14라운드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해글러 대 레너드의 대결, 87년에 벌어졌던 매치업이죠. 아, 정말 대단한 경기였죠. 레너드가 3년 반의 공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들급의 철옹성이던 해글러를 무너뜨리던 그런 역사적인 경기입니다. 네. 자, 슈갈레이 레너드는 이 경기로 정말 레전드의 반열에 올라섰고요. 그리고 퍼넬 휘테커 대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의 대결도 특히 오늘 경기를 앞두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그 차베스 선수는 이때까지 87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자, 피데커가 지금 무승부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 대 에반더 홀리필드의 1차전인데요. 뭐 이 경기는 90년대 대부분의 세계인들을 흥분시켰던 매치업입니다. 아, 타이슨의 몰락하는 그 장면이 좀 안타깝네요. 네. 이변이라고 불렸던 경기죠. 자, 그리고 2차전에는 그 이변을 넘는 엄청난 해프닝이 탄생했습니다. 이거는 그 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이건 너무 과격하고 해프닝이죠. 이거는. 네. 영구 퇴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타이슨이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는 장면, 뭐 전 세계가 저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면서 복싱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자, 지금 뭐 헌장에 토마스 헌즈가 네. 와 있는 모습인데요. 일찌감치 도착을 했군요. 디트로트의 코브라였죠. 네. 자, 정말 별명이 그 모습 그대로 있군요. 히트맨은 약간 후덕해진 좀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레너드와 헌즈의 1차전도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이미 토마스 헌즈는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호텔 가든 아레나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자, 70년대부터 뭐 80년대, 90년대까지 전설로 불렸던 경기들을 한번 쭉 지켜봤었는데요. 오늘 펼쳐지게 될 메이웨더와 파큐아의 경기도 21세기, 특히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명승부로 기억되기에 충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밀당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지난 2009년부터 한 5차례 될 뻔하다가도 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계속 그랬는데요. 네. 그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이웨더가 파키아 측에 올림픽 수준의 도핑 테스트, 즉 금지 약물 검사를 요구를 했어요. 네. 이제 파키아 측이 이제 거부를 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대전료 배분을 놓고, 지금 이제 그 도핑 테스트 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파키아오 측이 5대5를 요구했는데 네. 메이웨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딱 일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사가 되지 않다가 자, 이제 화면 나오죠. 올해 1월 27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농구 경기장이 있어요. NBA인데요. 두 선수가 나란히 관전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메이웨더가 먼저 다가가서요. 파키아오한테 이제는 한번 붙을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고요. 파키아오가 이제 오케이 하면서 이때 두 선수가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했고요. 그래 파키아오가 이제 흔쾌히 이제 했고 수용을 했고요. 양측이 이제 그 협상 끝에 지금 이제 그 합의서 문건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 2월 20일 메이웨더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파키아오와의 대결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선수가 3월 12일이죠. 로스앤젤레스 노키아 극장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가졌죠. 네. 그리고 약 한 달 반 가까이 엄청난 훈련에 돌입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두 선수가 이때는 아주 말끔한 수트를 입고 이제 나왔는데요. 네.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만남을 정말 오랫동안 많은 복식 팬들이 거의 6년 가까이 기다렸었는데 결국 이렇게 마주하게 됐고요. 그 승부가 오늘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경기장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1시간쯤 전인데 벌써 도착을 해서 이제 메이웨더는 이제 짐을 풀겠고요.
뭐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는 메이웨더에게는 뭐 홈구장과 같은 그럼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경기를 여러 번 가졌고 역시 파키아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아오가 네. 들어오는데요. 자, 파키아오도 네. 아내 징키 파키아오와 함께 천천히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요, 사실상 메이웨더가 챔피언 자격에서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라카룸도 쓰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코너, 링 코너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네. 됐거든요. 혜택 정도가 챔피언이죠. 어떻게 네, 보면 예, 그렇죠. 정확히 보면 통합 타이틀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양보를 한 거죠. 예, 파키아오 측에서. 파키아오가 정말 오랜만에 뭐 언더독의 자리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볼 네, 수 저는 있습니다. 약간 좀 의문이 가는 게 파키아오 선수와 메이웨더 선수가 그 농구장에서 만난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건 좀 약간 전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좀 의문은 가는 건 사실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그 시나리오가 정겨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는 이벤트다, 쇼다 이런 뭐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밝혀진 부분은 없고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인들은 정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메이웨더 대 파키아오 세계의 대결이 잠시 후에 펼쳐질 텐데 메이웨더는 누구고 파키아오는 누군지 저희가 간단한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는 38살, 파키아오는 37살입니다. 메이웨더는 47경기를 치러서 47전 전승입니다. 매니 파키아오는 8체급 챔피언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을 쌓았고요. 파키아오의 스타일은 인파이터, 아주 강력하게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 그리고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는 아주 기술적인 아웃복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이웨더 주니어의 5체급 챔피언도 사실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또한 무패로 5체급을 석권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다 대단한 프로필을 갖고 있는데 뭐 지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불리고 있는 최고의 방패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디펜스는 이제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역사상 최고의 수비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디펜스로 보면 뭐 역대적으로 보면 로저스 주니어, 파넬 휘테커 네. 못지않은 그 디펜스 능력 가지고 있고 역시 공격력 면에서는 디펜스보다는 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메이웨더 주니어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부분은 그동안 무패를 19년 정도 이어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제대로 넉다운조차 당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한 차례 공식적인 다운을 당한 적은 있어요. 네. 슈퍼 페더급 타이틀 매치 방어전에서 카를로스 에르난데스라는 선수와의 경기인데 6라운드에서 이제 에르난데스의 머리를 가격하다가 주먹에 통증을 느끼고 주먹이 캔버스에 닿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심이 그걸 다운으로 인정을 하고 카운트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있는 건 말이죠. 그때 그 3명의 부심이 있었는데 보통 다운이 되면 10대 8로 다운시킨 선수의 유리를 채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한 주심은 10대 8로 에르난데스의 우세를 채점했고 또 한 주심은 10대 10, 또 한 주심은 10대 9로 오히려 메이웨더의 승리를 채점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이웨더가 정타를 허용하고 녹다운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엽기적인 다운이라고 기록입니다. 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심이 주심의 다운을 인정을 안 했다는 부분이죠. 네. 맞고 눕는 모습조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수비의 귀재 그렇습니다. 메이웨더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메이웨더의 별명은 현재 머니, 돈입니다. 네, 별명이 참 많은데요. 그 전에는 프리티보이였습니다. 미소년이죠. 예, 미소리라는 뜻인데 네. 경기 전과 경기 후의 얼굴 모습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맞지 않는 복싱을 이제 구사한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스카 델라호야를 비롯해서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는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밝혀서 별명이 머니가 됐는데 집이 뭐 대저택에 살고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요. 스포츠카가 뭐 40대 이상, 고급차가 40대 이상이고요. 집이 거실이 하도 넓어서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집 안을요. 그 정도입니다. 저도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메이웨더를요. 네. 뭐 고가의 자동차, 고급 가방, 명품 시계 사진을 항상 올려놓고 또 돈다발도 쌓아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참 부럽네요. 네, 부럽다고. 한마디로 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같은 복서 출신이신데.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워낙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팬과 안티가 공존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메이웨더가 역대 최고라고 말합니다. 겸손을 모르는 47전 무패의 복서. 그는 사건을 일으키고 구설수에 오르는 걸 일부러 즐기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악동이라 부르기도 하죠. Some guys you love, some guys you hate. That's what sells tickets. And I'm here to sell tickets. You know, I'm a performer. That's what I do. I sell myself. I'd rather be hated for being real and who I am than be loved for someone that I'm not. 그가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특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부터 삼촌까지 잘 알려진 프로복서였기 때문에 메이웨더는 엘리트 복싱 코스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16살의 내셔널 골든글로브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메이웨더는 패배를 모르는 DNA를 갖게 됐습니다. 무패의 신화를 만드는 사나이, 화려한 쇼맨십으로 대중을 흥분시키는 선수. 그는 자신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면서 대중의 구미를 잘 아는 선수죠.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이기도 합니다. Some people look at it as being some people look at it as being cocky. It was just a smart business move by a young kid from Grand Rapids.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무패의 복서. 그는 지금 절정의 순간입니다. It's all about the best, fighting the best. And everything's about timing. And you know, I think we couldn't choose a better time. 이번 세계 대결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Never cry, never complain, just work. That's right. 타고난 파이터이자 이슈를 만들어낼 줄 아는 스타 메이웨더. 48전 무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과연 성공할까요? 오늘 전 세계의 이목이 그의 주먹에 쏠려 있습니다. 자, 정말 약점이 없는 복서입니다. 카메라에 돈을 뿌리거나 정말 기행적인 모습을 서슴지 않는 모습도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내면을 드러내는데 거침이 없는 모습, 메이웨더 참 신기한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요. 60, 70년대 알리, 별명이 떠벌이었거든요. 네. 제2의 떠벌인데, 자, 알리하고 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메이웨더 선수는 아주 자극적인 발언을 좀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대로 하여금 좀 자존심 상하게 하고, 네.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 역시도 어떤 직업 선수로서의 어떤 직업의식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고, 운동량이 많기로 메이웨더는 소문이 난 선수입니다. 네, 자꾸 이렇게 논란을 만들고 선수들과 네. 부딪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워낙 성격이 직선적이고 솔직하거든요. 네. 근데 악동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메이웨더가 얼마나 처절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지 네. 그런 거는 안 좋은 이미지에 가려진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거침없고 도전적이고 네. 좀 건방진 면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 메이웨더의 솔직한 부분 또 무엇보다도 강한 것 때문에 메이웨더를 좋아하는 팬들 역시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또 비즈니스의 일환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하는 스포츠 스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다른 스포츠 스타와 비교해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2014년 작년 스포츠스타 수입 11위가 4,180만 달러로 매니 파퀴아오였고요. 6위가 타이거 우즈, 4위가 축구의 메시, 3위가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 2위가 축구의 호날두, 그리고 단연 1위가 1억 5천만 달러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였습니다. 자, 한 해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 1,500억 원을 넘는 돈을 벌어들인 건데요. 이 어마어마한 대전료 때문에 수입도 굉장히 높고 사실 액수로 봐서는 피부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정말 엄청난 돈인 것 같습니다. 참 부러운데요. 네. 그래 부럽고요.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럽고 사실 저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고 어떤 지금 시장 형성이 이게 돼 있겠지만 네. 한마디로 부럽습니다. 변정일 위원의 선수 시절엔 대전료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희는 1,000만 원 정도 작은 돈이 아니었죠. 당시만 해도 그렇죠. 90년대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환산을 하려도 이 셈이 안 됩니다. 전자계산기 갖다 놓고 해야지.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액수인데요. 파퀴아오는 헌정 다큐 영화 매니가 만들어질 정도라고 하니까 필리핀 내에서의 인기 그리고 또 전세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정말 대단한 복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국인 필리핀에서의 인기는 거의 대통령급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몇 년 전에 WBC 총회가 필리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한번 이제 갔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파퀴아오가 대통령이랑 같이 이제 입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환호와 박수와 또 이런 것을 받았는데 네. 필리핀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필리핀 역사상 모든 분야의 스타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인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네. 굳이 국내와 비교를 하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이 정도 돼야 어떻게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필리핀 사람에 대한 어떤 인지도로 볼 때도 과거에 막사이사이 대통령 그 이상이라고 또 볼 수 있다고. 네,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오늘 경기 때문에 TV 시청자가 너무 폭발할까 봐 전기 사용량에 대한 어떤 규제 권고가 좀 나왔다고 하죠. 필리핀이 지금 그 전력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날씨가 더운 나라 아닙니까? 냉장고와 에어컨을 항상 트는 나라인데요. 오늘 이제 TV 중계 시간, 시청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냉장고, 에어컨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냉장고, 에어컨은 좀 꺼져도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TV가 정전 때문에 꺼질 경우는 정말 그 재앙이니까요. 그렇죠. 예. 파키아오가 뭐 그 지는 정도입니다. 모습이든 이기는 모습이든 그걸 볼 수 없다는 것은 필리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그렇습니다. 예. 연결되겠군요. 자, 악동 메이웨더와 겨루게 될 필리핀의 영웅 파키아오. 뭐 평소 언론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따뜻한 선수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매니 파키아오는 어떤 선수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매니는 이 시대의 국민 영웅입니다. Manny is a symbol of hope to the Filipinos. Manny Pacquiao as our national hero this time. 8체급을 석권한 필리핀의 영웅. Oh my gosh, what a straight left hand. That is the most spectacular one-punch shot of Manny Pacquiao's incredible career. 영광의 순간 이전엔 눈물겨운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파퀴아오는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 복싱을 선택하게 됩니다. 복싱은 파퀴아오에게 삶이자 생명이었고 그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죠. 오로지 권투만을 위해 그는 달려온 것입니다. 데뷔부터 그는 돋보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경량급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파퀴아오. 2008년에는 대단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패더급에서 라이트급으로 체급을 바꾸며 기록을 세워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는 도전이었지만 파퀴아오는 차근차근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중 최고는 델라호야와의 경기. 이 승부로 파퀴아오의 전설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Pacquiao's speed is a riddle he has not been able to solve. This is getting embarrassing. It's done! Manny Pacquiao has beaten Oscar De La Hoya. The fight the whole world wants to see. We talk about this every time. Make the fight happen and let's give the people a good fight. Let's get it on. 유명 인사들이 링 근처에 오늘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파퀴아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아무래도 가난을 이겨내고 챔피언 자리에 오른 그런 헝그리 복서라는 점이 과거 우리 선수들과 좀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주 독보적인 변칙 복싱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복서들이 신기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배성재 캐스터가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문화나 성장 배경이 우리나라 그 저 세대, 저 윗세대 복싱 선배들하고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내 팬들이 파키아오 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네. 파키아오 선수는 상당히 그 사우스포지만 공격적입니다. 뭐 팬들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공격적이면서 각도가 없는 데서 주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예측하지 못한 각도에서 주먹이 나오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왼손잡이지만 따블을 두 개가 나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2개, 3개, 4개, 5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연타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파퀴아오의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타를 때릴 수 있는 네. 능력이 있는데요. 파퀴아오의 별명은 팩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팩맨은 전자오락 게임입니다. 네. 그 전자오락기 게임에서 이제 다 먹어치우는 그 캐릭터가 이제 파키아오의 어떤 권투 기량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네.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또한 그 저희는 파퀴아오라고 발음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패퀴아오라고 하거든요. 네. 그 패퀴아오, 팩맨 그 어감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팩맨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키아오의 주변 인물들 중에서는 프레디 로치, 코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트레이너와의 인연도 정말 깊습니다. 파키아오가 미국에 진출한 이후에 만났으니까 거의 한 15년이 됐습니다. 네. 무하마드 알리에게는 안젤로 던디, 마이크 타이슨에게는 커스 다마토라는 전설적인 트레이너가 있었는데요. 이들보다 노치는 한 수위입니다. 왜냐하면 노치는 단순히 지도자를 넘어서 파키아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요. 네.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파키아오, 두 번째가 프레디 로치, 세 번째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그 파킨슨 병을 지금 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도 제자를 파키아오를 열성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인연이 참 보기 좋습니다. 파퀴아오 하면 바로 붙는 수식어가 바로 8체급 석권인데요.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스카 델라호야 그리고 플로이드 메이웨더를 보시면요. 델라호야는 6체급 석권 그리고 메이웨더는 5체급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복싱 만화에서 소년인 주인공이 미래의 어떤 목표로 삼는 만화 설정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파퀴아오의 8체급 달성은 사실 복싱 만화나 복싱 영화에서도 어떤 설정으로 삼기에도 비현실적인 그래서
거절을 당할 만한 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플라이급부터 슈퍼 웰터급까지 석권하는 파퀴아의 8체급.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8체급 달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만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워낙 독보적인 선수인데요. 네. 좀 알기 쉽게 한번 비교를 드려보자면 같은 체중을 가진 여성 챔피언과 남성 챔피언이 있을 때 두 선수 모두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췄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두 선수가 이제 링에서 경기를 합니다. 이때 그 여성 챔피언이 남성 챔피언을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마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기면 딱 와닿는군요. 8체급 석권이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복싱 역사상 이런 선수가 또 나올지 그거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육상으로 비유하자면요. 그 100m 단거리 선수가 거리를 점점 넓혀가지고 마라톤까지 한번 도전하는 경기인데 그런 비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라이트 플라이, 주니어 플라이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추어 때 제가 벤턴급까지 분이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싱에서 한 체급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한마디로 매맛이 달라요. 한 체급 올리면. 파워가 틀립니다. 무게가 다르군요. 무게도 다르고 그래봐야 2kg 이내 차이지만 그래서 한 체급 차이가 양 선수가 몸이 부딪혔을 때 몸이 튕겨 나옵니다. 네. 그 정도 복서들에게 있어서 한 체급 올린다는 거는 상당히 모험이고, 네, 모험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무후무한 업적을 일으켜낸 파퀴아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잠시 후에 이제 세계의 대결 메이웨더 대 파퀴아오의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경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경기가 1초에 1억 원짜리 경기다. 1초에 1억 2천만 원짜리 경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경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계의 대결을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스포츠스타 부자 순위 1위 스포츠계 슈퍼스타 메이웨더. 빈민촌 출신 필리핀의 영웅, 전설로 불리는 복서 파퀴아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의 대결을 숫자로 알아본다. 47전 47승 26KO 승 363라운드 동안 메이웨더는 0패, 패배, 제로. 인간이 아니라 복싱 로봇인 셈. 1998년 WBC 플라이급 타이틀을 시작으로 2009년 WBO 웰터급 타이틀까지 총 8체급 챔피언이란 전무후무한 기록 달성. 최배달처럼 체급을 올려가며 도장 깨기 한 셈. 체급 배달 왔어요. 이번 경기는 말 그대로 쩐의 전쟁. 체중 재는 것도 돈 내고 봐야 했다. 개체량 이벤트가 1인당 $10, 약 1,700원. 자선단체에 기부한다지만 몸무게 재는 것도 돈을 내야 한다니 대단하구나. 이번 경기에 베이리스 주심이 받는 돈은 $25,0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만 원. 무슨 대출 받는 거야? 그거 해볼 만하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심판 금액은 3발의 피. 메이웨더의 마우스피스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 이런 피스야? 다이아몬드 바른 거야? 응? 뭐 진짜라고? 헐, 대박. 챔피언 벨트는 에메랄드와 순금으로 만들어 무려 $100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8천만 원. 저 벨트 하나만 있어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이니 정말 후덜덜. 그린 벨트보다 더 무서운 벨트가 이 벨트 되시겠다. 그래봤자 트렁크 앞에선 껌값. 파퀴아오가 경기 당일 입을 트렁크의 후원금만 무려 $225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억 원. 이런 팬티 수억 장은 살 수 있겠구나. 경기가 열리는 곳은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 관중석 위쪽 자리가 약 170만 원. 링 바로 옆자리가 $7,5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만 원. 이미 매진된 표는 현재 미국의 모 거래 사이트에서 $1만 넘게 팔리고 있다니 허걱. 앞에서 한번 보려면 $1,000만 원 넘는 돈이 깨지는 셈. 동반 할인도 통신사 할인도 없다. 허걱. 입장료 수익금만 총 $7,000만. 약 758억 1,700만 원. 안표값이 3억을 넘을 거란 예상도 있으니 가히 세계의 대결다운 기록이다. 경기장에 가지 않고
TV로 경기를 시청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든다. 케이블 중계를 보려면 페이퍼뷰를 통해 유료로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하는데 현재 책정된 요금은 사상 최고인 89.95달러, 약 97,400원. HD 화질로 볼 때는 10달러 추가. 그러나 SBS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즐겨보아요. 네, 안포 가격이 거의 아파트 가격인데요. 저희는 무료로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라운드 중간중간에 광고가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피스, 트렁크까지 정말 엄청난 돈이 매겨져 있는데요. 정말 가장 큰 돈은 두 선수의 파이트머니, 대전료입니다. 이거 어떻게 배분이 될까요? 합쳐서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6대4 배분 원칙에 따라서요. 메이웨더가 60%, 즉 1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620억 원. 그다음에 파키아오가 1억 달러, 1,080억 원을 받게 되는데 그 복싱 역사에서 500만 달러를 넘긴 게 1914년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의 대결이었고요. 1,000만 달러는 81년 레너드와 헌지 대결에서 넘어섰는데 제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제 환산 가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한 3천만 달러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결하고는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알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한마디로 뭐 엄청난 대결이죠. 그렇습니다. 뭐 승자가 좀 더 금전적 혜택을 더 갖고 이런 거는 없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런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파이트머니라는 말도 있지만 개런티라는 말이 있듯이 6대4.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 1억 5천만 달러, 1억 달러는 보장이 돼 있는 거고요. 흥행 수입이 만약에 더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두 선수가 갖는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싱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가 많이 받고 패자가 좀 덜 받아야 되는데 이미 복싱은 계약을 마칩니다. 양쪽 계약을 마치고 합의하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승패하고는 대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번 경기에 걸려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가 하루 전날 어제 이제 개체량을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매니 파키아오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리고 플로이드 머니 웨이더도 따라오는데 이 개체량 측정하는 행사 자체도 입장료를 받았어요. 사상 최초였죠. 10달러였는데요. 거기에도 안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기본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넘는 가격인데 개체량, 단지 몸무게를 재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많은 팬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뭐냐면 양 선수의 어떤 신경전 그런 걸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아무래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몸 좋네요. 정말 그 복근이 빨래를 해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링 아나운서 마이클 버퍼고요. 그 옆에 분이 이제 법 에런 프로모터입니다. 자, 마이클 버퍼 링 아나운서가 발표하는데요. 145파운드, 이제 킬로그램으로 하면 65.7kg 정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147파운드가 이제 한계인데요. 그렇죠. 2파운드는 이제 덜 나갔고요. 자, 메이웨더는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체중계 위에 올라갔습니다. 메이웨더의 몸은 참 아름답네요. 아름답죠. 지방 커팅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메이웨더는 146파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한계 체중이 66.68이니까 파키아오는 좀 가볍게 통과를 했고 메이웨더는 좀 아주 정상적으로 통과했지만 체중을 좀 감량을 했겠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마주보면서 기싸움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자, 약간 메이웨더가 키가 더 큽니다. 한 5cm가량 크지요. 지금 파키아오 선수가 좀 올려보고 있는데 자, 이 신장도 파키아오 선수를 극복해야 될 어떤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리치 차이도 약간은 있고요. 어쨌든 단일 경기, 경제적 발생 비용으로는 아마 월드컵 결승전이나 미식 축구 슈퍼볼 결승전만 이 한 경기의 비교가 될 수 있을 텐데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47전 무패 그리고 8체급 석권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한 두 명의 선수. 이 전설을 쌓기까지는 두 사람만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변정일 해설위원과 함께 저희가 화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발싸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그럼 왜냐면 자, 파키아오죠. 또 지금 이 발은 메이웨더. 자, 파키아오 메이웨더. 이 발싸움 선점이 중요합니다. 자, 상대를 사정권 안에 가시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가둬놓으려면 이 발싸움이 무엇보다도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바깥쪽에 서게 되면 아무래도 오소독스와 사우스포, 오른손 왼손잡이기 때문에 더 유리할 텐데. 가둬놓는 거죠. 상대를. 지금 보면 파키아오 보십시오. 자, 발이 코야에 지금 밖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연타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죠. 파키아오의 가공할 왼손 능력입니다. 왼손 더블. 그러니까 3번, 4번, 5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블 펀치와 트리플 펀치가 이제 쿼드러플 펀치까지 그렇죠. 가능한 매니 파키아오인데요. 그건 뭐냐면 발을 선점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파키아오는 수비 후에 바로 공격으로 나서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네. 지금 프레디 노치가 살짝 맞았어요. 네. 네. 바로 더킹 동작으로 피한 이후에 오른손 라이트 훅을 노리는 이거는- 파키아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오늘 상대-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큽니다. 네. 자, 흰색 트렁크를 입은 분이 이제 파키아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메이웨더를 따라다니면서 바깥쪽 발을 선점하고 네. 연타 그리고 수비 후 공격을 취합니다. 그리고 메이웨더의 역시 주 무기 방패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트레이드마크죠, 숄더롤. 자, 지금 왼손 지금 어깨로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실. 자세가 뒤로 젖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슬리가 허용하는 장면이고요. 네. 왼쪽 어깨로 상대의 펀치를 흘려보내거나 피하는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무력화시킨 이후에 또 반격을 시도하는 게 바로 메이웨더의 기술인데요. 동물적인 어떤 감각이 없으면 이 숄더롤을 쉽게 사용할 수 없어요, 이 기술을. 네. 휘데코 선수가 많이 있고 로이 존스 주니어 그리고 슈가리 레노드 선수도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왼손을 내리고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안면이 좀 비어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도 완벽한 기술로 상대의 펀치를 무력화시키는군요. 그러니까 가드를 올린 거하고 내린 거하고 그 디펜스 하기가 사실 가드 내리는 게 더 쉽습니다. 네.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숄더롤이 필요한 게 가드를 내렸을 때 그때 이렇게 어깨를 올리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깨알 같고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 필요한 건데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세 개의 대결 때 시청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지금도 방금 전에도 그림에 나왔지만 네. 누가 앞발을 선점하느냐 그리고 내 그 가시권 안에 가까운 거리 안에 가둬놓고 경기를 하느냐 이게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물론 주먹으로 싸우지만 사실은 발로 싸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일 거예요 오늘.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앞발이 상대보다 이제 바깥쪽에 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펀치를 볼까요? 네. 네. 잠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이웨더를 하겠습니다. 네. 오소독스 오른손잡이고요. 박희호 선수가 앞발을 이미 발은 안 보이죠. 선점을 했습니다. 바깥쪽으로요? 선점을 하면 지금 메이웨더의 그 라이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닿지 않는군요. 네. 앞손을 잡아주고 앞발을 잡아주면. 네. 근데 거꾸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을 잡아보시오. 이 주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먹도 중요하지만 앞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더 배틀 오브 앵글스, 각도의 싸움이다. 이번 그렇죠. 대결이. 이게 그렇게 바로 각도입니다. 표현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너무 이게 열정적으로 해설을 주시다가 마이크가 지금 배꼽에 걸려 있거든요. 네,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철 해설위원도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 파키아오의 스피디한 연타가 과연 메이웨더에게 통할 것인지. 그 메이웨더의 숄더롤은 사실 사우스포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메이웨더가 파키아오만큼 빠른 선수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타를 허용할 것인지가 일단 주목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심리 상태입니다. 파키아오는 5번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그 패배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패배를 두려워하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메이웨더는 전승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메이웨더가 이겨가는지 그 경기에서 아마 그 선수들의 심리 상태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권종 기자는요? 메이웨더의 전매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이 숄더롤 아니겠습니다. 어깨를 쓰는. 근데 잽 주다와 2006년 그 잽 주다와의 경기를 보면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네. 그 사우스포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특히 파키아오는 빠르고 강하고 연타 능력까지 있습니다. 네. 파키아오가 만약에 단조롭게 왼손 펀치만 비친다면 뻗는다면 그 숄더롤이 어느 정도 통하겠지만 좌우 연타를 폭발적으로 쳤을 경우에 과연 메이웨더의 숄더롤이 통할 것이냐 아니면 메이웨더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수비를 할 것이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우스포 왼손잡이면서도 빠른 스피드를 가진 파키아오 그리고 숄더롤로 아주 철옹성 수비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메이웨더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 복싱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선수가 싸우면 과연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전 세계 복싱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지 분위기를 좀 전해 주신다면요. 이번 경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한 분씩 내기를 했을 겁니다. 누가 이길 것인지. 그리고 뭐 전 세계 스포츠 스타 복싱뿐만 아니라요. 전설적인 챔피언 격투기 선수까지 전마다 다 예측을 내놨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This is the type of fight that can go either way, but my pick is definitely Mayweather. My head's with Mayweather, but my corazón is with Pacquiao. I think Mayweather wins this fight. I would give Floyd the edge because Floyd... Manny's an aggressive person. He got punches coming from every angle. Mayweather, 7th round, knockout. I'm going with Team Pac-Man. 자, 전 세계 복싱 전문가들 그리고 메이웨더와 파키아오를 응원하는 사사람들의 예측을 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나흘 전에 있었던 두 선수의 출정식 모습인데요. 모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자, 메이웨더의 출정식은 경기가 열리는 MGM 호텔, 자신의 안방과 같은 그런 곳이죠. 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답게 출정식도 한편의 쇼를 방불케 할 만큼 볼거리가 많았고요. 네. 자, 이 파키아오는 메이웨더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소박했습니다. 네. 1시간 전부터 이제 필리핀 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죠. 미석춤도 공연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키아오의 느낌은 약간 역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 같은 느낌도 조금 나고 있는데요. 자, 소박한 모습과 함께 메이웨더와 파키아오, 이제 누가 이길까에 대한 복싱 레전드, 격투기 레전드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조지 포머는 파키아오의 승리, 그다음에 로이 존스 주니어, 무하마드 알리, 파키아오의 승리로 예상했고요. 네. 마이크 타이슨은 메이웨더 승리, 델라웨는 메이웨더 승리고요. 그다음 UFC 대표인 데이나 화이트는 메이웨더 승리인데 이 로이 존스 주니어는 조금 다릅니다. KO 때는 메이웨더, 판정 때는 파키아오. 일반인의 예측과는 조금 다른 그런 예상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오히려 약간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측은 그냥 예측일 뿐이고요. 네. 사실은 이런 팀 경기는 당일 그 컨디션이 상당히 그 승패를 좌우합니다. 네. 전날 24시간 전에 개최가 끝나고 식사 조절을 어떻게 잘 했고, 그리고 아침에 컨디션이 어떻게 얼마만큼 올라왔느냐가 또 승패에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일 컨디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소 세계적인 복싱 전설들은 메이웨더의 승리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47전 무패라는 점, 또 완벽한 디펜스를 갖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복싱 전문가들은 어떤 예측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난 3월에 기사 작성을 위해서 복싱 전문가 100명으로부터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62명이 메이웨더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아, 60%. 예, 31명이 파키아오의 승리를, 그러니까 2배였죠, 약. 네. 그리고 이제 무승부가 6명이었고, 그 전 슈퍼미들급 세계 챔피언이셨던 그 박종팔 씨는 끝까지 도저히 예측을 못하겠다. 아하. 자신은 그 끝까지 예측 못하겠다. 당일 네. 컨디션이 가를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셨었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홍수환 회장 경우는 그 지금 현재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으로 계시죠. 전 두 체급 세계 챔피언인데 그 3월 이때 설문조사할 때는 메이웨더가 판정으로 이길 것이다. 그 두 선수의 경기는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셨었는데 그 얼마 전에 한 달 반이 지나고 얼마 전에 이제 만났을 때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파키아오가 KO로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변하는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메이웨더가 이길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파키아오가 이길 것 같고 계속 그런 생각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두 선수의 기량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네. 또 그당 한 2달 전만 해도 메이웨더가 2배 정도 많은 예상을 받았다면 네. 지금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상은 어쨌든 예상일 뿐이니까 네. 참고만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이 울리고 주먹을 겨뤄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해외부터 국내 전문가들은 약간은 메이웨더 쪽으로 60% 정도 쏠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경기 결과를 한번 예측해 주신다면. 사실은 그 예측을 깰 수 있는 가장 그 가까운 종목이 복싱입니다. 네. 또 의의성도 많이 나오는 경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메이웨더가 판정으로 이기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상을 이전까지 했었는데 네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파키아오 쪽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판정입니까? 일단은 양 선수가 조금씩은 위기는 조금씩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의 위기는 있을 거지만 결국에는 판정으로 가서 메이웨더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라는데 또 좀 불안하긴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메이웨더 판정승을 얘기하시는 거죠? 생각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예측하기가. 네. 네. 황현철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그 조심스럽게 파키아오의 판정승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 메이웨더가 그동안 만났던 47명의 선수 중에서 네. 파키아오만큼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들보다 월등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사우스포고 파키아오의 그 선전에 오늘 한번 저는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권정우 기자는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이웨더가 한 2-3점 차로 이길 거로 이렇게 봤는데요. 며칠 전부터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파키아오가 이기려면요. 1, 2회 초반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네. 초반에 승부를 걸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경우에 메이웨더는 뭐 피하는 방어 위주의 경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파키아오가 판정승을 하지 않을까. 네. 올해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고요. 반대로 KO로 두 선수의 대결이 KO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도 예측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 초반에 요즘에 그 파키아오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가다가 많이 열립니다. 네. 열린 상황에서 파키아오 선수가 초반에 너무 승부수를 빨리 띄운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가드를 열고 들어가다가 메이웨더의 레프트죠. 그렇죠. 레프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웨더 선수도 파키아오 선수의 그 오른손 훅이죠. 네. 훅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싹 돌려와서 그렇죠. 훅에 걸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 선수 모두 위기는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여기서는 국내외 전문가들보다는 좀 다르게 파키아오 쪽으로 2대1 정도. 저도 한번 예측을 해보면 저는 12회까지 가다가 양 선수가 난타전을 벌인 끝에 크로스 카운터로 두 선수가 서로를 가격하고 두 선수 모두 쓰러져 있다가 주심이 카운트를 하다가 모두 더블 럭아웃이 되는 무승부를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 이야기. 가을에 2차전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모두 라스베가스로 현지에 가서 중계를 하는 것을. 시나리오식으로는 조금 공격 떨어지겠습니다. 떨어지네요. 자, 이제 지금 시간이 11시 52분. 현지에서는 경기 좀 직전에 해당하는 시간인데요. SB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세계 대결 메이웨더 대 파키아오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